찐친들 안녕. 안녕. 의사친 준PD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홍성문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비염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네. 원장님 모셨는데 아무래도 계절이 좀 바뀌다 보니까 비염 환자들이 좀 많아지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비인후과 성수기죠. 성수기죠. 아무래도 이제 비염이 이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 변화나 온도가 낮은데 겨울철에 이제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온도에 의한 비염이 가장 많아요? 비염 중에?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네.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도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비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도 네.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환절기 때 이제 전체적으로 확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온도가 중요해요? 일종의 자극이죠.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비염은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이제 원인 인자가 들어가면 이제 유발을 시키잖아요. 네. 악화를 시키는데 네. 어떤 이제 온도 변화가 비 점막, 코 점막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발을 하게 되고 코의 기능하고 관계가 있어요. 찬 공기가 들어가면 따뜻하게 해주고 건조한 그렇죠. 공기가 들어가면 습하게 해주고. 네. 근데 이제 온도 변화가 심하면 당연히 이제 반응이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염이라는 게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알러지성도 있고 이 네. 뭐 구조에 의한 것도 있죠. 비염을 나누자면 네. 이제 급성과 만성. 급성과 네, 만성. 금성은 이제 보통 이제 감기, 코감기. 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달고 사는 비염은 이제 만성 비염인데 네. 만성 비염을 이제 알레르기성하고 비알레르기성으로 나누게 되죠. 네. 알레르기성은 이제 본인 특정한 이제 항원에 대해서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고 네. 비알레르기성은 일반적인 자극에 이제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제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했을 때 안 나오고 네. 네, 그런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만성으로 진단한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만성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또 급성은 이제 어떤 바이러스나 이제 감염에 의해서 단기간 감기가 나면 좋아지는 거 네. 그런 게 급성이고 네. 이제 뭐 어떤 자극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겨울 되면 심해져.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들은 난 꽃가루 생기면 생겨. 뭔가 이제 그 자극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런 발생하는 환경이 되면 이제 만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코 환경도 네. 또 나이가 젊을 때랑 나이가 듦에 따라서 환경이 좀 바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증상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염약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네.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죠? 없나요? 없고 이제 하지만 이제 다른 질병의 약보다는 안정성이 높고 일반적인 성인들이 복용하는 약도 2, 3세 소아들도 이제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성비염 약이 좀 다른가요? 이제 약이 대부분 대증 치료라서 어차피 알레르기성 비염이든 원인이 다를 뿐이지 증상은 비슷하거든요. 콧물, 재채기, 코 막히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특화적으로 관여하는 세포, 비만 세포를 억제하는 약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천식을 동반했을 경우에 특정한 이제 류코트리엔이라는 걸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이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제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염 관련된 약도 네. 왜 병원에서 처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네네네. 그냥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막 쓰면 안 되는 약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처방을 필요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류코트리엔 뭐 억제제라든지 비만세포 뭐 억제제 그런 건 이제 처방이 안 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들어간 약제들 그런 건 이제 약국에서 이제 살 수가 없고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그런 거는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네네. 굉장히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고 그러면 네. 이걸 내가 계속 뿌려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국소적으로 뿌린 경우에는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소아들, 2, 3세 소아들도 쓰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이 장기간 뿌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치료제 중에 이제 혈관 축제가 있죠.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딱 하면은 확 가라앉으면서 뻥 뚫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만성 장기간 쓰면은 이제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코막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스프레이형 혈관 축제는 이제 단기간 일주일에서 뭐 이제 10일 정도 증상이 심할 때만 쓰시고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약을 이렇게 계속 복용하기 싫으면 수술을 하면 좀 어때요?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고 수술에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코가 막혔다 뚫렸다 하잖아요. 비각계라는 구조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코막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성이 되면 네. 이게 비각계가 조금씩 커져서 이제 막힘 증상이 심해지게 돼요. 이럴 경우에 이제 비각계를 좀 줄여줘서 코막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이제 수술이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급성 증상들, 예. 가렵고 콧물 나고 재채기 이런 증상들은 이제 수술로 큰 효과를 보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독 한쪽이 네. 더 많이 막히거든요. 그게 네. 특이한 경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물론 이제 비각계는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쪽씩 커져서 대부분 이제 한쪽씩 막혀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근데 한쪽만 막히는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건데 비중격 망곡증이 되겠죠. 양쪽 콧구멍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격이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래도 한쪽에 더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좌우 차이를 심하게 하는 원인이 따로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코가 멀쩡하다고 해서 네. 안에도 이렇게 멀쩡하지한 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간혹 이제 비중격 망곡증 진단을 받고 이제 저희 병원에 수술하러 오셔서 네. 이거 수술하면 겉에 코도 똑바로지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어. 계신데 전혀 관계가 없고 네.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이렇게 네. 뼈를 깎아내는 건가요? 비염 수술이 이제 비각계라는 살을 축소시켜 주는 거고, 네. 이제 비중격은 이제 뒷부분은 뼈, 네. 앞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어서 네. 뼈 같은 부분은 이제 펴지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고, 연골 부분도 이제 최대한 이제 교정을 해서 양쪽이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그걸 수술을 하고 나면 다시 뼈도 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성장기를 지나면 다시 자라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장기 그래서 이제 지나면 비중격 괜찮아요? 수술 자체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기 끝나는 만 18세 이후에 네.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망곡증 때문에 이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네, 다시 그런 현상으로 막힐 염려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중격 망곡증이 다시 흰 부분 뼈를 잘라내는데 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과도하게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 비중격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지지가 약해지면 이제 코가 주저앉던지 할 수 있어서 단순히 이제 비중격 수술로 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비밸브 수술,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해야 될지는 이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밸브라는 거는 요 안에 볼록 튀어나온 그 코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 네. 그 통로에서 가장 좁은 부위, 너무 좁다. 그러면 이제 넓혀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비밸브 수술이고, 네. 네, 일반적으로 비밸브가 이제 코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보일 정도로 앞쪽에 있는데 이제 코 앞쪽에는 코뼈가 없어요. 네. 코뼈가 이제 코 중간 부분까지 있고 앞에가 이제 코뼈가 없어서 코 앞쪽은 이제 비중격 혼자 코를 지지하고 있어요. 비밸브 부위에서 비중격이 너무 과도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교정할 경우에 이제 코의 지지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비밸브 강화술을 하거나 해서 네. 코가 약해지는 걸 이제 방지를 해줘야 재발하거나 코가 주저앉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또 마지막에 답이 나왔네요. 아 그래요?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거 먹지 말고 네, 네라고 됐나요?